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오늘 우리 HLB 또 주가의 방향성이 상당히 또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위아래로 상당히 또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일단은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좀 불만이 많은 게, 이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분명히 의견을 냈었고, 그래서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현재 HLB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하루 전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좀 소식들을 좀 내보내면 좋겠지만 현재 이런 소식들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흐름이 의도적인 주가 흔들기인가? 그리고 자, 오늘 동시호가에서 이 4만 주 정도를 바로 매수를 하고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1시 반 정도에 갑작스러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매도세는 모건 스탠리에서 좀 매도 폭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도 폭탄이 나왔고 이런 흐름에 좀 같이 털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모건 스탠리와 이 신한투자,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마지막 이 공매도들의 발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다 보면 내일 이런 흐름들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주가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좀 기관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매수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있었지만 이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보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HLB에 일단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결국 서류 제출 내일 어떻게 소식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0.5포인트를 인하를 했던 0.5포인트를 인하를 했던 이 금리 인하 B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타점이죠.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말씀을 좀 상세하게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HLB가 항상 그래왔듯이 뭔가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 전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간장타게 만든단 말이죠. 이번에도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어느 정도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물론,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은 결국 재심사 이 서류 제출은 H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항서제약 측에서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 항서제약 측의 흐름들도 계속 추적 관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런 의도적인 주가 흔들기였나? 그럼 내일부터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까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내일 서류 제출이 나오면요. 서류 제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가는 뭐 그냥 10중 8구 상방으로 쏠 겁니다. 상방으로 쏠 거고 이런 흐름은 뭐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의심해야 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FDA 승인까지의 분명히 공백기가 있고요. 내일 서류 제출이 들어가면 약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걸린 뒤에 클래스 1일지 혹은 클래스 2일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1이면 11월 달에 FDA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가 갈라지고 클래스 2면 뭐예요? 내년 3월쯤으로 또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류 제출 이후에 2주 혹은 3주 뒤까지의 주가의 기대감으로 앞으로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그 기대감 뒤에 이 FDA 승인까지 이 공백기는 또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HLB에 대한 재료 플러스 시장 상황,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지수의 흐름을 좀 같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HLB를 좀 보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이 RSI, 이 과매도 지표에 대한 부분이
현재 19포인트까지 내려갔었던 적이 언제냐? 이 하한가를 2번 맞았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여러분들께 이건 무조건 담아야 된다. 이건 안 담으면 바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공포 심리가 극에 달했을 때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전부터도 역사적으로 HLB의 주가 흐름을 볼 때 이 19포인트 18%까지 내려갔던 그런 흐름들 안에서는 적어도 20% 혹은 3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ESMO에 대한 하회가 발표가 되고 나서 반등을 크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19포인트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고 나서는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을 나타내고 흘러가다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오묘하게 현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료와 상당히 또 일정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상방으로 아직까지 보고는 있는데, 근데 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같이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대한 B컷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B컷이 나온다라는 건 앞으로 이 경제 위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해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B컷이 나왔다라고 해서 경제가 빨리 좋아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좀 더 크게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기준금리가 2000년도에도 6.5%에서 2004년도 1.25%, 2006년도에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역사적으로 인하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좀 보면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거든요. 이게 HLB도 이 급락은 피해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면 이 급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점이 어느 정도냐, 단기적으로 나오기보다 한 10월 중순, 11월 초쯤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전에 재심사, 재신청 서류가 제출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가 뜰 것이다. 고점 신호에서는 우리 HLB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현금화에 대한 매도 타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께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그리고 이 고점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자,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여기에 대한 타점을 좀 말씀드리면 되겠다. 자, 볼게요. 예전에도 HLB가 이게 언제입니까? 2018년도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고점 신호가 나오고,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딛고 상승이 나오는데, 이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도 이 RSI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지표가 하락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고점 신호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80% 이상의 확률로, 우리가 높은 확률로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를 파악할 수가 있겠고, 물론 이 지표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표 플러스 그 수급의 주체, 그리고 시장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고려를 해 나가면서 이 HLB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상승에 대한 이 고점 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도 타점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의 폭락이 한번 나올 거고, HLB도 그런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으로 조정이 크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금을 확보했잖아요. 현금을 확보했잖아.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여기 타점을 잡고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오늘 뭐 일정이 연기될 것이다,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피셜하게 나오지도 않은 내용들을 그냥 무리하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십거리들을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는 오피셜한 정보들만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HLB가 결국 클래스 1일지 클래스 2일지 이런 일정들에 따라서 우리가 수급이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을 결정을 해 나갈 것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상황이 또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고서 우리가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해 봐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이런 타점들, 그리고 중장기 전략들, 시나리오들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 이런 실시간으로 타점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 박프로와 함께 HLB를 같이 좀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만 해주시면 된다? 바로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달라. 제가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HLB를 여러 가지 막 기사들이나 막 종토방을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일정이 연기가 될 거다. 뭐 항서제약 측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재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사람들 뇌피셜에서 나온 거 뇌피셜 절대 믿지 마세요. 내일 분명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좋은 결과 나올 거고 여기에서 지금 동시효과에서 또 이렇게 매집이 들어갔다라는 게 좀 수상하긴 해요. 앞으로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만들 거고요. 오늘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기존 주주들에 대한 물량을 좀 털기 위해서 좀 매도 물량을 털기 위해서 이렇게 하락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개인들의 물량들은 아마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결국 신규 물량이 많아야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렇게 물려있는 물량들을 계속 끌고 가다 보면 결국 위에서 매도 압박이 나오거든. 그러면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매도 압박, 개인들의 매도 압박이 나오면 야 아직은 우리 팔 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얘네들도 기껏 돈 썼더니 죽 써서 남 주는 꼴이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세력들의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파악, 그리고 HLB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현재 기술적 분석에 의한 우리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잡아 나가 보면서 이 시그널에 대해서 고점 시그널과 앞으로 또다시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표상으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이 뭐 HLB를 들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HLB만 또 투자를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제가 추석 동안 현재 미국에서 이 11월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뭐예요? 9월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 B컷을 시작으로 앞으로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금리 인하로 성장주 중심으로 앞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텐데 여기에 이제 테마가 형성이 돼요. 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이 테마가 형성이 될 때 아직까지 시세를 받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의한 이런 매수 타이밍 지금 저점에 대한 추세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목을 한 5개 정도 추렸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종목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기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충분히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저점에서 우리가 추세를 만들어내는 종목을 정말 제대로 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쵸. 그래서 한 가지 종목에 너무 빠지진 말고 HLB는 HLB대로 우리가 또 잡아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은 특히나 이렇게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꼭 잡아야죠. 적어도 20%에서 3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소로 그리고 그 이후 그 이상까지도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확률은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RSI에 대한 지표 그리고 제가 따로 보고 있는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릴 거고 제가 이렇게 종목을 선별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최소한 한 8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확률로 보면 5개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4종목 정도가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종목 선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정보들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밤 늦게라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앞으로 HLB에 대한 실시간 타점들 그리고 전략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잡아나갈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 대한 링크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내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정보들을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좀 같이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 HLB 우리가 고점에서 대응을 하고 주가가 눌릴 때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이건 기회입니다. 지금 저는 기회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이 고점이 나오고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한 번 더 이 HLB에 대한 주가의 반등을 만들어내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중장기 전략들까지도 저와 함께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HLB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